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집을 같이 한번 이 경매 물건을 같이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매에 나온 이유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매 물건을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는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장현 저수지라고 쓰여 있고요. 이 저수지는 이 마을의 맨 위쪽에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천이 이어지고 자, 쭉 이렇게 마을이 펼쳐집니다. 마을이 양지 바르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뒤를 돌아서 경매 물건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집을 처음 딱 보고 들은 생각이 와, 굉장히 폐쇄적이다. 저기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영 각간을 쫙 세워가지고 요거 나무는 데크목이죠. 데크목을 촘촘히 쫙 둘러가지고 울타리를 촘촘하고 높게 쳤어요. 밖에서는 집 안에가 마당 안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사생활이 보장되니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나도 밖을 못 보니까 그것도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었고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지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여기 울타리가 없었고 나무들이 가득했는데 이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울타리를 세운 것 같습니다. 경매정보지 사진을 보면은 마당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래요. 마당은 거의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포장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산이 보이고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약 36평 정도 됩니다. 사용 승인은 2016년으로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집이고 주차장도 있고 집 뒤로 이렇게 창고 겸 보일러실도 보입니다. 시간순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은 직후, 또 겨울, 그리고 현재의 모습인데 현재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확연히 다르죠. 집 안쪽에 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요 마른 덩쿨은 분명히 올해 풀이 아니고 작년 풀일 거예요. 작년 풀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 마른 풀도 제거하지 않아서 이렇게 풀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마당 안쪽에 콘크리트 포장 안 된 부분에 풀이 무성해요. 왜 집이 이렇게 방치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현장은 여기까지 보고요. 경매에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집 스토리를, 집의 역사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땅,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토지 등기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예요. 첫 번째, 1999년에 초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록이 이 땅을 구매를 합니다. 47년생으로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도시로 이분은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시고 2015년도에 노랑에게 이 땅을 증여를 합니다. 보통은 증여를 가족 간에 하죠. 지금 이 초록은 이름이 여자 이름이고 노랑은 이름이 남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아마도 모자지간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등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추측만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이 토지가 증여가 되는데 노랑이 누구한테 증여를 하냐면 초록과 주황에게 증여를 합니다. 아, 여기 원래 증여를 했던 분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분한테 다시 증여를 해요, 노랑이. 그리고 주황이 있는데 이 노랑과 주황은 성이 같은 성입니다. 그리고 64년생, 69년생 나이로 봤을 때 아마 이제 형제, 자매, 남매지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이렇게 증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겠죠. 뭐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여기까지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이고 현재는 이렇게 초록과 주황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건물 얘기를 해야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집의 건물의 사용 승인은 2016년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노랑입니다. 2015년도에 토지를 증여받아서
2016년도에 거기다가 이 집을 지은 건축주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선을 하나 긋게요. 이 수평상 밑에는 토지, 땅, 이 위에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도에 토지 주인은 노랑. 왜냐하면 2015년도에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여기다 지었죠. 건물주도 노랑이었습니다. 즉 2016년도에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 그런데 2018년도에 여전히 건물은 노랑의 소유인데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토지는 증여를 했죠. 다시 초록과 주황이 토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다가 2018년도 증여로 인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됐죠. 이렇게 한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다가 토지하고 건물주가 달라지는 경우 우리는 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냐?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이해되시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그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있어도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토지주가 건물 철거해라 라고 요구해도 나 싫은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 366조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 그리고 민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관습법상으로 인정하는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은 담보권 실행, 임의 경매를 통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요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들, 매매, 강제경매, 증여, 상속, 공매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유들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지게 될 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케이스에서는 증여를 통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증여나 매매를 통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소유권 변동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다면, 토지를 증여나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이 위에 있는 건물은 내가 철거할게, 이런 특약이 있었다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여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요 증여 당시에 이 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메소드 한번 우리가 이 노랑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노랑입니다. 내 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가족에게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2년밖에 안 된 내 집인데 내가 이거 증여하면서 내 이 건물은 철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토지는 우선 증여를 하는데 건물은 내가 쓸게. 이 건물은 철거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좀 더 변합니다. 건물 등기에서 우리가 그 상황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물 등기를 보시면은 이 건물을 2016년도에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2016년도에 사용 승인 받고 노랑이 소유권 보존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또 소유권이 변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8년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등기는 2024년도에 됐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현 소유자에게 이 건물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03년생 굉장히 젊은 분인데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게 2018년도 5월 15일인데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증여는 2018년 4월 23일. 가까운 날짜네요. 증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소유권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등기는 2024년도에 됐죠. 토지주는 여전히 연두와 주황이지만 자, 건물은
상속을 원인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상황이 정리가 여러분도 아마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이 집이 어떻게 경매로 넘어갔냐?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현재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요 토지 주인 연두와 주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 건물의 소유자는 03년생이죠.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등기를 통해서 추측을 해본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 토지주가 현재 건물주인 요 상속인을 상대로, 건물 상속인을 상대로 경매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확한 내막은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게 된 어떤 내용, 실제로 이 경매 신청 채권자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어서 경매라는 제도를 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실제로 저 아주 젊은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그냥 채권을 행사를 하는 건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경매 물건에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